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하겠습니다. 와, 오늘 시장 대박입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스타트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시장 강력하게 불을 뿜어대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 한 번 연고점, 신고가를 넘어섰고요. 시장의 강세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메가위크였었죠. 여러 가지 일정들과 맞물려서 호재성의 재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반도체 플러스 오늘 다시 한번 로봇주들의 강세가 시장 안에 돋보이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이 이렇게 잘 가다 보니까 즐거우신 투자자분들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반대로 이에 비례해서 포모를 많이 느낀다고도 하죠. 너무나 소외감이 드는 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 우리 중소형단을 사랑하는 투자자들은 너무나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오늘장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10만전자 드디어 돌파가 된 자리에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꿈의 10만 전자가 이제 아니죠. 넘어섰습니다. 6개월 수익률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100%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10%의 급등을 보이면서 60만 원 위로 날아갔죠. 아무래도 이 두 종목들의 강세가 보여지다 보니 지금 중소형단들의 아쉬움이 살짝은 나오지만 더 상방이 열려있지 않을까, 시장을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장입니다.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보시죠. 자, 시장의 강세 오늘 개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키워져 갑니다. 코스피는 2.4%의 상승으로 4,206포인트를 넘어서고 있고요. 코스닥은 1.28% 강세 91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 안에서 코스닥 시장과 선물 시장 쪽으로의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팝니다. 오늘 개인들이 저가 매수 나선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 매수격으로 시장 안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주식시장 안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하죠.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잡힙니다. 선물시장 쪽으로는 현재 1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상방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 9%, 거의 이 정도의 시총 종목들, 이 정도의 숫자를 보여주는 거면 거의 상한가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무려 3% 급등으로 11만 원 선이 터치가 됐고요. SK하이닉스 10%의 급등입니다. 현재 61만 5천 원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단 오늘 일부 반등이 나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2차 전지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오늘 LG엔솔은 0.7%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이어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부근, 삼성전자 우선주도 어느새 우선주 8만 6천 원 선 넘어선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보실까요? 자, 오늘은 현대차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기아 실적 좋았습니다. 1.6%의 약세.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오늘 전방위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원전주는 아쉽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가 현재 0.2%의 상승 보여주고요. HD 현대중공업 1.6%의 상승입니다. 한화 오션의 흐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그 합의의 일환으로서 한화 오션의 그 미국 자회사 제재 관련해서 제재가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치고 나간다면 조선주들의 다시 한번 점프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요.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흐름이 아쉽습니다. 빠르게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가 그 연속성이 이어진다면 코스닥의 강세도 이 코스피 키 맞추기 격으로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알테오제는 5%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드디어 반등했습니다. 현재 3%, 8%의 급등. 로봇주 대단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로봇주의 날이 됐는데요. 로봇주 오늘 상한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이렇게 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20% 이상의 폭등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랠리 보여주고 있고요.
10%가량의 상승 보여주면서 50만 원 목전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HLB는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의 분위기 보겠습니다. 자, 펩트로는 3.5%의 약세, 지난 금요일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었죠. 메세라 관련해서 화이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까지 인수할 거야, 인수 전에 참전하면서 그 D&D 파마텍의 강세가 연출됐었는데요. 오늘은 전방위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2.5%의 상승이고요. 그 밖에 파마리서치, 삼천당제약, 리가켄 바이오는 보합 부근에서 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짚어봤는데요. 와, 시장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 어떤 종목에 지금이라도 올라타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맞물리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할 시간입니다. 시장에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볼게요. 네, 11월 시장의 출발이 참 힘찹니다. 어려운 시장이기도 한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만을 위한 우리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님과 함께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계좌에 붉은 바람을 일으킨다. 정말 레포트 뜨겁게 달궈주실 우리 유경훈 전문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창대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느새 4,200포인트까지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려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피 5천 얘기, 6천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일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저도 얘기했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코스피 5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를 이제 얘기했던 가장 유명한 이제 어찌 보면 스피커 역할을 또 해주기도 했고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을 걸면서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취임했고 부동산 정책도 많이 얘기는 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좀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주식시장을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선진화시키겠다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커스도 많이 주식시장에 맞춰져 있고 육성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성이 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증권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펼쳐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 기조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미국은 사실 그동안 그 관세 때문에 잠시 스탑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서서히 관세 이슈들이 좀 합의가 돼 가면서 사실상 이제 중국이랑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돼 가고 있죠. 펜타닐 그 마약 관련해서도 해결이 좀 된다, 제재를 좀 잘 가한다 하면은 중국에 대한 관세도 좀 낮춰줄 의향이 있다라고 또 의사를 내비친 만큼 관세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서서히 좀 정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불경기를 연준에서도 인정하는 단계로 갔죠. 고용이 이제 안 좋다라는 걸 이번에 파월도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이제 파월이 12월 달 금리 인하 확정된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확정된 게 아니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번에 양적 긴축이 조기 종료됐다라는 것인데 12월 1일부로 이제 조기 종료가 되죠. 긴축을 조기 종료했다라는 것은 다시 긴축으로 갈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양적 완화 기조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돈을 쪼였다가 이 쪼이는 걸 이제 멈추겠다. 그 다음 순서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푸는 쪽으로 가겠죠.
앞으로 이제 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풀려나갈 거고요. 미국으로부터 풀려나온 돈은 다른 나라에서부터 풀려나온 돈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 세계적인 막대한 유동성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코스피 3,000포인트 초반대엔 모두가 의심했지만 사실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돈도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코스피 5,000이 아니라 JP모건에서 뭐 6,000도 가능하다 시나리오상으로도 뭐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5,000이냐 6,00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풀릴 것이며 굉장히 많은 양이 풀릴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코로나 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도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될 거고요. 코스피 5,000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증시는 좋을 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악재보다는 호재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유동성이 점점 더 풀리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코스피 지수 조금 더 상승 쪽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별로도 여쭤볼게요. 자, 오늘은 단연 이 치맥 회동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A 반류체인에 대한 섹터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어떤 섹터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동안 우량주라든지 AI 쪽으로 굉장히 이 수급이 집중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종목 쪽으로 좀 낙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흐름의 변화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를 매수하는 흐름 자체가 조금 박스권에 갇힌 상황입니다. 정고점을 뚫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순매수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세는 잠시 좀 소강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이지만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외면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낙세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연준의 양적 긴축 조기 종료 그리고 그 이후에 유동성 완화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밤에 이제 금요일 밤이었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또다시 신고가를 쓰면서 역사적 최고점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이제 임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영원히 이쪽만 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음 타자도 분명히 움직임이 나올 건데 그때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선택이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향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도체 관련주들을 집중할 때 우리는 다음 차선책으로 제약바이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어떤 부분, 어떤 테마나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아직 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셀트리온 같은 주식들을 우리가 서서히 좀 주목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CDMO 관련된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준으로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ADC 관련된 종목들, 이쪽이 많이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비만치료제 쪽,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에도 생물보안법 이후에, 그 다음에 약간이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린다라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도 이제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시너지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고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만 거의 7천억 원가량 이제 자사주 추가 매입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이제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셀트리온의 향후 이제 시너지라든지 가치 자체도 이제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제약을 모두 합병하는 그런 과정 안에 있죠. 이미 이제 합병을 하기도 했고, 이제 제약 같은 경우도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인데, 추후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이제 캐파 자체가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이나 순이익 자체가 이제 퀀텀 점프를 하면서 수직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제 컨센서스도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정된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여태까지 셀트리온이 이제 이익 캐파 자체가 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는데, 완전히 이제 다른 양상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이 기대되는 기업인데 주가는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선침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가는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AI가 모멘텀이 불어와도 반도체가 가듯이 AI 모멘텀이 불어와도 AI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 한들 반도체가 오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은 오르듯이 AI 제약바이오가 오른다고 해서 그 테마 종목들만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결국 같이 올라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터줏대감 같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아직 주가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이 같은 강세장에서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셀트리온 짚어주셨습니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죠? 제약바이오원에서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시죠. 자, 다음으로 한 섹터 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간밤에 미국의 팔란티어라든지 오라클 같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좀 이동이 보여지면서 앞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뭐 AI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일 때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이나 인프라가 많이 움직였죠. 전력 인프라나 원전이나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반도체 움직이고 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쪽 AI랑 연동해서 본다라고 하면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플랫폼이 워낙에 잘 나가고 있어서 AI 하드웨어 쪽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효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일렉, 뭐 효성중공업 이런 애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움직인다든지 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뭐 BHI 움직였죠. 그리고 뭐 반도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하드웨어 단에서 인프라랑 같이 움직였다면 소프트웨어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좀 주목받을 만한 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아우르게 되는 수급 이동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AI의 최종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 온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결국에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얘기했던 피지컬 AI인 것이고 피지컬 AI의 가장 상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로봇과 자율주행이거든요. 이미 지금 현대오토에버 같은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도 연달아서 지금 주가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는데도 이번에 그 깜부치킨 회동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제 젠슨왕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현대차그룹 안에서 자율주행 관련주인 현대오토에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결국 로봇이 가장 상징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피지컬 AI 산업이 커지면서 로봇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금 우리 코앞에 임박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각별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I가 확장되면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로봇 안에서는 섹터 토픽으로 볼 만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고 시총도 가장 이제 높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지분 추가 매입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콜옵션 행사한다라고 그러면은 권리 행사했을 때 현재 삼성전자 지분이 35% 정도 있는데 60%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이 지금 테슬라와 뭐 삼성전자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 AI 칩 관련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같이 이제 확장을 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에서 젠슨왕이 AI와 로보틱스에 관련된 아주 강력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던 만큼 그때 같이 있었던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이 세 그룹의 시너지를 기대하다 보니 삼성 쪽에 이제 로봇 사업을 전개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현대차 쪽에서 피지컬 AI 분야에 있어서 로봇 솔루션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분야에 해당되는 현대오토에버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징적인 기업들은 세 기업 간의 이제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자체 모멘텀만으로도 강력한 시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역시 요즘에는 대형주부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셨던 종목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인데요. 지금 어느덧 수익률이 56.47%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빠지고 있는데 이제는 수익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까지는 21선 이탈이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 욕심을 좀 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뭐 외국인 보유 비중도 꽤나 높은 수준이고
피지컬 AI가 확장된다라고 하면 이제 MLCC 수요도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테슬라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도 그렇고, 추후에 이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이 HBM 분야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게 결국 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삼성전기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 관리를 해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능이 올라가게 되고, 그 관점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뭐 협업이라든지 지금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엔비디아, 오픈AI, AI,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삼각동맹 같은 경우에도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세가 크게 깨지지 않는 한은 당분간 계속 상승 모멘텀을 유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기 지금까지도 수익률 좋은데요.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큐렉소 주셨는데요. 어느 부분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뭐 몇 개 종목씩 막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AI발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통신망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추후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로봇주가 모조리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결국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엔 로봇주가 가지만 이제 로봇과 다른 섹터가 접목된 그런 종목들까지 움직임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뷰티 산업들이 움직이다가 뭐 의료 뷰티라든지 뷰티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쪽까지 이제 계속 확장이 되듯이 로봇도 단순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결국에는 의료 로봇까지 넘어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상징적인 기업들이 뭐 지금 미국 진출해 있는 FDA 임상 통과한 뭐 뇌수술 로봇 고영이라든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 이 큐렉소가 가장 상징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 수술기 큐비스 조인트죠. 이 의료기기 제조가 변경을 획득했고요. 큐비스 조인트 역시도 이제 미국 FDA랑 유럽 CE 인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고영과 함께 미국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이제 수술 로봇으로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에서도 메릴 헬스케어사가 지금 품질 이슈로 인해서 큐비스 조인트 수입을 재개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단계라 인도 진출 그리고 확장에 따라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5,000원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큐렉소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종목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신나는 11월 첫 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큐렉소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제약바이오도 짚어주셨고요. 로봇도 짚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의료 로봇 쪽도 우리가 한번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큐렉소가 가지고 있는 이 큐비스 조인트에 대한 소식들, 긍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우선은 미국 FDA 그리고 유럽 CE 인증이 확정이 된다면 이에 대한 기대 모멘텀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인도 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또 유도 전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주셨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8,500원 주셨습니다. 자, 지금 모두가 AI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이 시점에서 제약바이오나 로봇 쪽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큐렉소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경훈 전문가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너무 뜨겁습니다. 시장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오늘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5%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에서 제일 강해요. 지금 보시면 오늘 일본은 쉬고 있고 중국은 이제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지금 우리나라 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들도 체감이 되실 거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국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약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평가를 받았었는데 현재는 가장 앞서 있는 그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엔비디아 젠슨형이고요. 지난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다 쏟아내고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기자재, 로봇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승세가 물론 과열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어떤 근거 없는 그런 테마보다는 지금의 상황은 어느 정도 재료가 있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미국에서 봤어요.
미국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봤기 때문에 한국장에서의 이런 데이터 센터 발 시세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확인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이쪽이 가장 강한 테마라고 보여지고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목표가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은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엔비디아 발 호재, 특히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종목들이라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각을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져다 준 선물 우리 집중해 보면서 시장 즐겨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안에서 특징 섹터 찾아볼게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젠슨 왕이 얘기했던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래픽카드를 우리나라에 26만 장을 이제 보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 뭐 다른 재고가 있는 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해서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눠 갖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26만 장을 빨리 받으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나 이런 어떤 설비 투자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수혜가 되는 게 전력 기자재 업종.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생산량을 늘리겠지만 현재 지금 급한 거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픽 카드 갑자기 26만 장 들어오면 쓸 수가 없어요. 이거 결국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안착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결국 데이터 센터 지으면은 거기 들어가는 전력 어떻게 공급하죠? 전력 인프라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 기자재 업종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전력 기자재 섹터가 우리나라 내부 수주보다는 거의 다 수출 물량 때문에 잘 갔었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워낙에 좀 호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내수까지도 지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미국은 약간 꺾였을 수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내년이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최고조의 일을 전망이고요. 현재 각 지역마다, 각 지역 거점마다 데이터 센터가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내년에 이제 오픈 AI가, 저기 이제 전라도랑 경상도 쪽에 하나씩 또 짓는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 거기 관련한 수혜주들이 선방에서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 글로벌 기준 데이터 센터 시장은 연평균 11%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033년도까지 좀 장기 먹거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충분한 전력망 확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픽 카드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보실 만한 종목이 이제 효성중공업인데, 현재 우리나라 탑픽 그 기자재 업종이 바로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이에요. 근데 참이 대단한 게 주가가 이제 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비싼 주식이 됐잖아요. 거의 흔히 말하는 황제주가 됐는데, 사실 저도 이 종목을 과거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나서 그때 제가 목표가를 막 80만 원, 90만 원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제가 추천주 올 초하고 작년 말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야, 내가 80만 원 제시했던 게 이렇게 가소로운 수치였구나. 지금 보면 얼마? 240만 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주도 종목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끼얹는, 정말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기름을 끼얹는 리포트가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증권이랑 NH증권에서 목표가를 300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자재 업종 전반적인 호재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가장 앞서 있는 효성중공업이 일단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 최초로 이번 3분기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2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뭐 2,500억 정도 되겠죠? 이번 수주 계약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4분기에는 유럽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예정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물량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년 창원에 있는 공장과 미국 멤피스에 있는 공장이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주 잔고가 한 2, 3년째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효성중공업이 가장 탑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지금 사도 되냐? 조금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한 300만 원 근처까지 가져가서도 좋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음봉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는 순간이 조만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추격하지 말자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차트가 대단하네요. 그 안에서의 관심주로 챙겨봤고요. 두 번째 섹터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바이오 제약을 좀 추천드리기도 했었는데 바이오 제약주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번 주만을 되게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다른 반도체 급등하고 또 뭐 전력 기자재 급등하고 하는 동안에 바이오주가 약간 좀 심심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많은 일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월드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뭐 삼성바이오, 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출격을 할 예정이고요. 이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살살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테크, IT 쪽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지만 이런 바이오 제약주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바이오 제약주가 요즘 약간 주춤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끊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11월 달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약간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 12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노이즈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베센트 장관도 나와서 이 금리 때문에 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빨리 내리지 않으면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번에는 뭐 스티브 미란 이번에 연준에 참여한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이제 2단계씩 비컷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의 경우는 약간 주춤하고 조정을 받는다? 이건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부터 각종 학회 일정들이 그냥 쭉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중에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또 관심 갖고 계시는 D&D 파마텍을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이 종목이 대장주였었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오늘은 상한가는 못 가고 약간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 번 더 이거는 급등을 할 수 있는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D&D 파마텍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 이 두 기업의 메세라 인수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면 우리 사람들이 뭘 물어보겠어요. 컨퍼런스 콜 같은데 막 질문한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메세라 인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겠죠. 거기서 이제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가 분명히 메세라에 대한 얘기를 좋게 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D&D 파마텍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이번 주에 바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을 잘 보시고 그 기업의 실적 끝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D&D 파마텍은 메세라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자,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미국 비만학회가 열리거든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재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전 임상 결과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또 비만 치료제에 이미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올 수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투자 경고에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는 분명히 30만 원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조정을 노려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D&D 파마텍 챙겨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등했었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유경훈 전문가의 종목 AS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지난주에 받았던 종목인데요. 수익 4%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 전략 다시 한번 짜볼까요? 네, 아쉽게도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젠슨하고 관련된 그런 테크가 많이 가다 보니까 바이오작에 많이 못 갔는데 이번 주부터 갈 타이밍입니다. 여러 가지 학회 일정도 있고요. 오늘 많은 분들을 기다리시던, 저도 기다리던 가장 큰 빅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무려 7년 만에, 한국 도입 7년 만에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신약 기준으로 41번째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국내 허가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정복하러 온 겁니다. 이미 미국 시장을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서 현재 주가는 뭐 4%밖에 안 올랐지만 이게 나중에 40%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올 연말 상승세를 기다리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나온 호재, 오늘은 바이오 제약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내일부터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을 기대해보자라는 격에서 오늘 SK바이오팜 우리 추가적으로 AS 해봤습니다. 오늘 유경훈 전문가의 승부주 열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자 오픈해보겠습니다. 티움바이오 주셨어요. 역시 바이오에 집중해보자네요. 네, 사실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로봇이나 이런 걸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공개 방송 하더라도 T로보틱스, 한국 PIM 다 드렸거든요. 오늘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 타이밍은 약간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 구간에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종목은 로봇보다는 바이오 제약 쪽이 더 지금은 가깝다고 생각이 돼서 가져오게 됐고요. 자, 티온바이오의 경우는 이번 주는 아니고 이번 주 후반부에 재료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번에 SITC라는 이번에 미국에 이제 면역 항암 학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살살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정 때문에. 7일이니까 좀 며칠 남았죠. 손취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면역 항암학회 연례 학술 대회에서 공개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이 암 환자 치료하는 데 있어서 키트로다가 지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 키트로다와 병용요법으로 이 티온바이오의 TU218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이 병용요법을 했을 때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그걸 이번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이 두경부 암 환자의 경우는 재발성이나 전이성으로 가게 되면은 생존율이 잘해야 50% 또 20% 정도 또는 예후가 안 좋을 경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시급한 이 치료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티온바이오. 최근에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많이 좀 존재감이 없었던 기업이지만 이번에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존재감이 없었다가 올해 중간중간 학회 일정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52주 신고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잘 나갔던 시절이랑 비교하면은 과거 29,0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상방 위쪽으로 얼마나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정이 지금 며칠도 남아있는 일정이다 보니까 충분히 오늘 들어가서도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많이 올라간 주식은 저는 웬만하면 추천 안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차분히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20, 30%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티온바이오 가져갔고요.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가부터 아까 준비했을 때보다 조금 올라갔는데 뭐 괜찮아요. 현재가부터 저는 매수 구간을 6,350원으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고 분명히 내일은 또 조정지수도 있으니까 무리한 추격 매수 안 하셔도 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6,000원 잡아봤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9,000원대 매물이 다소 보이기 때문에 8,9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대비해서 한 20에서 25% 정도를 목표로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한번 조정 시에 모아 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티움바이오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8,900원, 손절가 6,000원.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유경훈 전문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경훈 전문가의 QR 나가고 있네요. 정보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이니까요. 카메라 열고 찍으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빨간, 붉은 그 계좌를 물들일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일장을 준비해 보시죠. 의료로봇 쪽에서 큐렉소 그리고 바이오안에서 티움바이오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11월의 첫 거래일 이제 마감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시 4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네. 진짜 오랜만에 함께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시장이 꼭대기에 있을 때 진짜 강한 시점에 방송을 함께하게 됐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간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시장의 꼭대기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예, 꼭대기에서 더 넘어갈 수 있는.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네.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제 에이펙 주말 효과가 오늘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던 하이닉스가 오늘 VI에 걸릴 정도로 10% 오르고 있고, 웬만해서는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에 대한 어떤 그 지수 자체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4,200포인트 정도 오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가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종목을 본다면 여전히 더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생각으로 기업에 집중을 해서 11월을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10월만큼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외감도 많이 느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젠슨왕 CEO가 들고 왔었던 그 선물 보따리 GPU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PU 26만 장 선물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오늘 뭐 중소형 반도체까지도 잘 가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플러스 로봇도 그렇고요. 어떤 효과를 시장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GPU 26만 개, 그러니까 정부 쪽으로 해서 한 6만 개 정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이제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뭐 네이버 해가지고 한 5만 장씩 네. 좀 받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공공부 분야의 어떤 AI 발전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뭐 현대차 GPU가 왜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차 보면 로봇 관련해서 상당히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했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GPU 활용도가 높은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뭐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네.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또 엔비디아랑 같이 생태계를 공유한다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말에 젠슨왕이나 이런 내용들을 들어본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AI의 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 정부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인프라가 다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터넷망 보시면 전 세계 뭐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빠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통신 상당히 잘 되어 있죠. 또 전력 인프라 사실은 발전이 부족한 것뿐이지 인프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잘 돼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되어 있다. 거기다가 제조업도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찾아간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물론 이제 26만 장이 내일 당장 받는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들보다 좀 선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계약이 아니었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GPU 26만 장 선물로 인해서 최대 수혜주 어디인가도 궁금합니다. 오늘 뭐 로봇주도 잘 가고 반도체도 잘 가고 하다 보니 이 안에서의 종목 잡기도 어려운 것 같고, 네. AI 소프트웨어 쪽도 강하네요. 네이버 말씀 주셨듯이 흐름 좋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 네. 솔트룩스 같은 종목도 가고요. 어딜 볼까요? 사실은 네.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AI가 없으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어떤 특정 산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좀 보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본다라면 어쨌든 AI GPU를 공급받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네이버는 뭐가 되었든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AI 그 시장에 어떤 선점을 좀 네이버가 좀 할 수 있는 발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정우 수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네이버 관련자를 정부의 요직에 좀
들어가면서 관련 산업을 좀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과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충분히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상당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웨버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은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도 오늘도 한 10% 정도 네.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좀 역량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26만 개. 주말에 나온 뉴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GPU가 창고에 35만 개 네, 있다고. 창고에 쌓여 있다. 왜? 네. 전력이 없으니까 뭐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전력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전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26만 개를 다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면 원전 한 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띠는 것도 결국에는 전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지 않나.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봐야 될 그 섹터가 굉장히 많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 주셨잖아요. 현대오토웨버 흐름도 네. 말씀 주셨고 현대차 그룹 놓고 봤을 때 현대차는 좀 아쉽네요. 상대적으로요. 현대오토웨버는 뭐 오늘도 잘 갔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만 10%가량의 상승 중이고 현대차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그 수익성 개선 네. 그리고 그 관세 협상에다가 또 신차 효과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증시가 이제 4,200, 뭐 4,500, 뭐 5,000 저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상법 개정을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약간의 차질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으로 조금 이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못 오르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네. 큰 기업이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약간의 시어감이라면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매수 오케이 사인 받아봤고 현대차 그룹 플러스 부품단까지 합쳐봤을 때 가장 탄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어디라고 보세요? 부품주들은 조금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사실은 조정이 좀 제법 나오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SL도 그렇고요. 네, SL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소형 부품사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일단은 그냥 현대차나 기아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나눠서 그나마 좀 본다라면 뭐 현대모비스 정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앞서 설명 주셨듯이 26만 개, GPU 26만 개를 다 돌리려면 원전 한 기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등의 흐름이기도 하고 효성중공업은 230만 원이 돌파가 됐잖아요. 장중에 240도 돌파가 됐고요.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때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열려 있다 보세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네. 엔비디아가 200달러 돌파하고 300달러 가고 400달러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60만 원 넘어가면은 이거 고점 아니야? 70만 원 넘어가면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시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주가를 바라보는 거의 관점을 조금 예전분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거의 80% 정도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10월 초에 주가가 60만 원 초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90만 원 이상 올라오고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진짜 100만 원 넘은 게 불과 지난 뭐 9월 달
8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200만 원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꼭지가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좀 확인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럽에서 750조 규모의 전력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뉴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추석 전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을 50기를 짓네, 몇 개를 짓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우리나라도 에너지 고속도로라 그래서 동해에서 서해안까지 해적 케이블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변압기라든지 전선 케이블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약간 도청이라든지 안보 이런 위협 때문에 중국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아시아국 다른 기업 제품에 사용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지금의 상승의 논리가 갑자기 훼손되면서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닷컴 버블이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든 어떤 문제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현재 상승 논리가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없으신 분들은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조정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한 번에 살 수는 없지만 1차 매수 정도는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 주고 계신데 원전은 안 가잖아요. 네. 사실 원전도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마누가 프로젝트. 네. 근데 이야기가 거론이 안 됐던 걸까요? 이렇다 할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원전도 기다리면 될까요? 저는 원전도 기다리면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원전은 투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판단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원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이 가장 먼저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최대 원전 규모 투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원전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의 어떤 변화가 원전으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태양광도 상당히 잘 가고 있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 수소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원전만 움직였다라면 지금은 에너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것이지 원전이 끝났다라고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전 또한 여전히 비중 확대 OK 사인 받아봤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도 그렇고 최근에 핫했었던 SOFC 그리고 태양광, 원전까지. 오늘 이야기가 전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알령 끝날까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박진영 JYP 이제 대표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그 만남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이 잘 가는 듯 했는데 JYP는 한 28% 급등했다가 쭉 밀렸더라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 네. 엔터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좀 고민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JYP 아침에 대체 거래소에서 갭상승 나온 거는 우리가 좀 무시를 하고 정규장에서 한 10% 정도 상승했다가 조금은 이제 운봉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도 사실은 주가가 그렇게 올라오지 못해요. 아침 상승했었던 거 대비해서. 그래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지금 연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없다 보니까 조금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적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엔 내년 내후년에 가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하이브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하이브가 최근 한 3, 4일, 일주일 정도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20% 정도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BTS가 본격적인 완전체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공연 횟수가 지금 원래 60회 전후를 원래 목표로 했었던 것이 훨씬 더 급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JYP가 좀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진을 찍고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신구 조화라고 그러죠. 아티스트.
신구 조화가 JYP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매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지난 거의 1년 동안 박스권 상단이었던 한 84,000원, 85,000원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는 약간 이제 SM, YG 엔터테인먼트가 조금은 상승을 주도했다라면 전 하반기 남은 기간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이브라든지 JYP가 조금 더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JYP 말씀 주셨고 지금 자리 그럼 들어감도 오케이예요? 뭐 저는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JYP는 이제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가격부터 확인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도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하이브는 이미 지난주에 고점을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리는 뭐 길게 보면 40만 원 때까지도 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이야기 살펴봤고요. 본부장님의 픽 종목이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섹터 안에서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인프라 쪽 관련, 전력 인프라 쪽 관련해가지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TC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 회사는 이제 구리를 활용해가지고 전력 인프라용 소재라든지 모터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한 지는 이제 한 1년이 채 안 되는 신규 상장주인데 그동안 조금은 주목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왜 해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구리선이 전선이 되었든 변압기가 되었든 관련된 수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해서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공급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기업이 과점 형식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 기업 말고는 다른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데 다른 경쟁 기업은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건 TC 머티리얼즈라는 부분들이 저는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감안해서 주가는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상장을 해서 계속 주가는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4,000원대 초반에 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저는 뭐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 뭐 다른 회사처럼 적자인 회사도 아니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변압기라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품 공급 기업이 주가가 못 오르는 건 저는 조금 아쉽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기 목표가 한 6,000원 정도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 3,9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조금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두려워할 정도의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TC 머티리얼즈 받았습니다. 목표가 6,000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단은 3,900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월의 첫 시장이 이렇게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AI와 대형주 위주로 상당히 열띤 시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들어가기 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AI와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좀 다음을 기약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이제부터 미국 비만 학회가 현지 시간 4일부터 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에서 열린다.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비만 학회와 관련해서 모멘텀들 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이야기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약 안에서의 게임 체인저라고 비만 치료제 워낙 많이 주목을 받고 있었죠. 당연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숫자를 재확인을 해보자면 이 전 세계 비만 및 당뇨병 치료제 시장 2028년까지 연평균 12.2%씩 성장을 하면서 약 198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8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벌써 2025년이 다 간 터라 2년 안에 이렇게나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비만 및 당뇨병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 쪽만 집중을 해보자면 48.4% 연평균 성장하면서 약 67조 원의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 쪽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요. 이 생각보다 비만이라는 비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뱃살 좀 나오시죠? 숨은 복부 비만이라고 하던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성인 5명 중에 1명이 복부 비만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뚱뚱한 게 아니라 배만 나와도 비만이라는 거고요. 그게 오히려 좀 더 위험하다. 건강에 적신호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복부 비만이신 분들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최대 81%까지 높다라는 점, 그러면서 비만이 점점 더 좀 중대한 질병 쪽으로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쪽을 살펴보자면 좀 안타까운 연구 결과인데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의 비만이 동아시아 중에서 가장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보다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이 공부를 워낙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소아청소년의 비만율도 높다 보니까 이러한 쪽으로도 비만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약품이 정말 잘 팔리고 있는데 얼마나 더 잘 팔리냐면요. 무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까지 이겼습니다. 이 마운자로라는 비만 치료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까지 제쳤다고 하는데요. 항상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키트루다였는데 이번에 3년 만에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이 왕좌의 자리를 다시 한번 꿰찼다라고 하죠. 일라릴리의 3분기 매출이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글로벌 매출 54% 증가하면서 17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는 연간 매출의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에 630억 달러였는데 635억 달러로 5억 달러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자, 3분기 매출 안에 살펴보자면 역시나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실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마운자로의 3분기 매출은 65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젯바운드가 35억 8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각각 사이좋게 45%씩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숫자다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서 일라릴리 회장은 설비 투자, 공장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얹었습니다. 자, 이제 버지니아주와 텍사스주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만들 것이며 지금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공장은 설비를 좀 더 투자를 하겠다,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점점 더 확대해가는 이야기에 정말 힘을 또 얻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인수 전에도 열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이슈였는데요. 이 화이자가 메수라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제약바이오 안에서 상당히 큰 시장의 뉴스였었죠. 자, 그런데 한 달 이후에 후발주자 노보노디스크도 이 인수전에 참여를 하면서 뜨거운 이 삼각 관계를 또 형성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 주식 총 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8,6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 인수 계약 조건을 제안을 했고요. 이거는 화이자가 제시한 돈보다 훨씬 더 높았죠. 화이자가 73억 달러를 제시를 했었는데 23%나 높은 금액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메세라 측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이 훨씬 더 우월한 조건이다. 그렇지만 일단은 기존대로 화이자와 재협상 기회를 통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만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누가 더 가져갈 것이냐 굉장히 열띤 양상들이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국내 쪽 살펴보셔야겠죠. 제가 아까 키워드 제목이 미국 비만 학회였던 만큼 비만 학회의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이 있을 텐데요. 이 한미약품은 대사질환 치료제 쪽 지금 집중을 해주고 있고요. D&D 파마텍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한미약품은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의 중간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 결과가 이렇습니다. 체중 5% 이상 감소율은 거의 80%에 달하고요. 10% 이상은 한 50%, 그리고 15% 이상은 20%에 달하는 결과적으로 거의 다 체중 감소율이 꽤나 높게 나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좀 기대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3중 작용제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 이 두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이번에 학회 측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D&D 파마텍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경구용 비만 치료 지금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 맷고라는 전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첫 임상 골의 발표 자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 이 이중 작용제를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기대 부분한 모멘텀이 이 미국 메세라의 기술 이전된 6종의 비만 치료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얼마나 좀 극대화된 치료 결과를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으로 오늘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요. 비만 치료제 안에서 일동제약입니다. 지금 일동제약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현지 시간 3일부터 5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바이오 유럽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열심히 신약 파이프라인을 모색하고 이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라고 하죠. 자, 지금 일동제약도 경구용 후보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임상 결과도 나쁘지 않은데요. 평균 9.9%, 약 10% 간의 감량 효과, 8.8kg면 어마어마하게 큰 또 숫자인데 이에 대한 감량 치료 효과를 또 보여줬다라고 하고요. 일동제약의 자회사 유노비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ADA라는 학회에서 후보 물질 임상 1상 결과를 공개를 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ST는 동아ST의 이 관계사 메타비아를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메타비아에서 비만 치료제 연구 성과를 또 이번에 미국 비만 학회에서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임상 1상 개시를 지난달 7월 달에 했었는데 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을지 또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또 이 임상 톱라인 데이터 발표까지 계획 중이라는 점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어떠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집중을 받고 있는 시장은 아닌데요. 차후를 좀 기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장 안에서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일동제약만 크게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홀로 좀 빠지고 있고요. 동아ST 그리고 D&D 파마텍 지금 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G2G 바이오도 꽤나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투여 가능한 비만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노램프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주목을 받는데 내년에 임상시험 진입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 함께 모멘텀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9% 상승하면서 18만 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시장 안에서 오늘은 주춤하지만 다음으로 좀 올라가 보면 좋을 종목 제약바이오안에서 비만 치료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월요일장 뜨겁습니다. 이 뜨거움이 계속해서 장 후반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 다녀쌤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시간에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을지 종목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목을 보지 말고 섹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상태에서 2차 전지 섹터의 행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주도 섹터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도 좋아요. 제약바이오도 6일까지 놓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편입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입이 적은 2차 전지 섹터에서 우리가 에코프로를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거나 기관들 알고리즘 매수가 유입되는 쪽들은 결국에 엄청 대표 대장주들이거든요. 오늘도 이 로봇 섹터들도 보면 대장주들 탄력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에코프로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코프로는 이제 올해가 흑자 전환의 이제 원년으로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기 누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단기 누적으로 보더라도 전년도 적자에서 지금 누적 흑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 실적 개선이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최근 들어서 기관들 매수했다가 매수가 주춤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계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전력 저장 장치죠. 지금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라서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이라든가 이 로봇 섹터들의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을 2차 전지와 로봇용 2차 전지에서 상쇄하면서 실적 개선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보면 배터리 에이저 2025 행사가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섹터들도 지금 전력 저장 장치와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2차 전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아시아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현재 7% 상승했지만 공격적이신 분들은 93,000원에서 현재가까지 매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우리가 85,000원 이 저점을 봤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업종 대표주의 매수세가 유입됐을 때는 개별 종목처럼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는 직전 고점이죠.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여기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에코프로 한번 매수 관점을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 공략주 오늘 에코프로로 받아봤습니다. 2차 전지를 픽 섹터로 꼽아주셨고요. 이 안에서의 종목이 에코프로, 우리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8만 5천 원, 9만 2천 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 현재 한 9만 4,800원 전후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진입해보자 사인 받았습니다. 자, 다녔음과 오늘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동성의 힘을 믿고 적극적인 매수 외쳐주셨는데 시장이 진짜 잘 가네요. 지금은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요. 잘못됐다가는 데일 것 같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지금은 GPU 세상이 시장을 견인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엔비디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 삼성과 현대차, SK,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동맹 이 부분이 결국에 코스피 신고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본다면 미국 시장을 보면 오늘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매파 발언 그리고 이제 증시 단기 거품론에 대한 경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의 버추어 해서웨가 사상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은 혼조로 마감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와의 협업 이런 이슈로 인해서 GPU라든가 로봇, 그다음에 전력 설비 쪽들 이런 쪽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ADC 유럽 행사라든가 또 비만 관련 행사도 있고, 또
미국 면역 항암 학회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은 선물에서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들의 뜨거운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로 해서 4,200억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라서 이제 종목에 대한 숨고르기도 기대할 수 있지만 워낙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오늘도 104포인트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는 570개가 안 되는데 하락 종목 수는 1,100개가 넘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섹터들의 몰락 이 부분인데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선뜻 나가지 않는 부분들이 전력 설비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에 대해서 선뜻 나가지 못하는 것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극적인 수익 추가 좋겠지만 안정적이라면은 좀 이 가열이 좀 식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낙폭과대 섹터별 순환 쪽에서 조정을 받는 쪽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공급이 급감하지 않으면 시장은 또 5,000포인트, 6,000포인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낙폭 이슈 섹터에서 조정을 받는 것들 지금은 바이오 섹터도 일부 조정받고 있고 2차 전지도 일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을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을 보더라도 예탁금이 87조 5,100억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고 주식형도 100조에 육박해요. 98조 4,300억 기록하고 있고 마켓머니 펀드가 월말임에도 불구하고 약 2조 5천억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214억 6,400억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한다면 이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저도 솔직히 이제는 보유한 것들은 가져가지만 신규 추격 매수는 조금 주저주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 안정을 찾으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자들은 갈 때까지 가보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추격 매수보다는 섹터 내 순환을 기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내일 보면 바이오가 내일부터 6일까지는 바이오 세상이죠. 바이오 유럽 2025 행사 이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죠. 그다음에 월드 ADC도 또 이걸 시작하고 세계 비만학회도 시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6일까지는 제약 바이오 쪽들이 시장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조정을 받는 쪽들은 매수가 답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미 안보협회 개최 있거든요. 여기서 그렇다면은 방산 쪽이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핵잠수함 관련 이런 쪽 연료 전지 쪽들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25년 프랑스 세계 원자력 박람회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안보 협의회 같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 연료 우라늄 관련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메인은 제약 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과 함께 일정들 체크해 봤는데 우리 제약바이오에 주목을 해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 종목 AS 하나씩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캠트로닉스 볼게요. 오늘 반도체 두 형님과 함께 또 유리기판주들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캠트로닉스 우리 수익은 116%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한번 했었어요. 지금 자리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자, 이제 우리 캠트로닉스는 우리가 지난 언제죠? 10월 중순쯤에서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이제 상향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향을 했을 때 실적이라고 강조드렸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가자 이런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에서 HBM 이런 쪽
로봇과 함께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유리 기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일단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지만 4만 원을 한번 지지한다면 우리는 또 56,500원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한번 봤으면 좋겠고 4만 원을 이탈한다면 결국 우리는 35,000원에서 37,000원 지지 가격을 보고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자리가 그럼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4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잘 챙겨보자 말씀 주셨고요. 지지가 됐을 경우에 56,500원으로 우리 목표가 올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인데요. 오늘 그야말로 로봇이 주인공입니다. 로보티즈는 최근에 20만 원 간에 만회했었는데 어느새 30만 원 바라보더라고요. 지금 수익은 276% 돌파됐습니다. 로보티즈는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우리가 이제 상향을 시켜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보면 로봇 관련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을 비롯해서 로봇 대장주들의 신고가 가격에서 돈이 유출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봇 역시 그게 실적 개선 기대감, 그다음에 피지컬 AI에 대한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오면 25만 원을 지켜주면 35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대신에 25만 원을 이탈한다면 전량 매도 후에 유상증자 신규가 나온 시점에서 다시 매수 기회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5만 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25만 원이 지켜졌으면 35만 원까지 우리 목표가 또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우리 수익은 90% 넘긴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선 쉬고 있는데 내일부터 또 바이오 주목해보자 말씀 주셨잖아요. 한올바이오파마 그럼 지금 접근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조금 매수 쪽으로 한번 가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고생시켜가지고 지난 우리가 4월 달부터 이거 매수했다가 45,000원 한번 엉덩이 무겁게 하실 분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45,000원 돌파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파트너 이뮤노반트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매각되면 한올바이오의 파이프라인 개발에 속도전이 붙을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쪽 급등했던 부분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 올해가 실적 개선이 원년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일단 목표가는 도전했지만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린다면 저는 이제 300일 지지거든요. 300일이 한 33,500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35,000원부터 38,000원까지는 한번 매수 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33,500원, 300일을 이탈하면 여기를 손절할 건데 33,000원을 지켜준다면 관계사의 매각 이슈에 따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박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33,000원 지켜주면 한올바이오파마도 52,000원 돌파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35,000원, 38,000원 사이에서 매수 오케이 사인 받았고요. 33,000원 지켜졌을 때 우리 전고점 돌파 노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AS는요. 로보스타인데요. 로보스타는 우리 수익이 이제 330%가 넘어갔습니다. 오늘장에서 급등 나왔잖아요.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엔비디아, 삼성, SK, LG 로봇 확대, 그다음에 현대차까지 가고 오늘 정책적으로 피지컬 AI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것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보스타는 99,500원, 시가총액 1조 도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95,000원을 지켜주면 로보스타도 로보티지나 레인보우처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95,000원 지켜주면 13만 원에서 15만 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로보스타까지 우리 AS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하시다면 다냐쌤 정보방으로 빠르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수익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안에서의 종목들 받아가시면서 우리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동시효과 특징 섹터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어떤 섹터일까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볼 거는 피지컬 AI 쪽으로 봤으면 로봇이거든요. 오늘부터 SK그룹의 인공지능 서밋, 여기에서 로봇이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인공지능 정책 포럼에서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쪽들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LST라 유텍이 오늘 강세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더욱 이제 두산이 로봇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 나왔거든요. 특히 현대차 그룹의 이쪽 AX 전환, 피지컬 AI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과 로봇으로 부각되는 한국 PIM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락은 보였지만 이쪽 피지컬 AI 섹터들은 대장주 로보티지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꺾이지 않으면 이런 거 역시도 한 단계 더 상승할 여력 갖췄기 때문에 이번 주 로봇 관련주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로봇 살펴봤고요. 로봇 계속해서 살펴보자 말씀 주셨네요. 두 번째 섹터 가볼까요? 이 전력 설비 쪽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것은 메타가 인공지능 전력 공급 목적으로 해서 1기가와트 태양광 전력 구매를 했다. 그리고 미국이 원전 설비를 숫자 확대하겠다. 결국엔 이거는 인공지능 확대에 따른 전력 설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오픈 AI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쪽들까지도 전력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 쪽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급부상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LS일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 17일이니까요. 요 며칠 사이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80% 가까이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HD 현대일렉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일진전기라든가 대원전선, 자, 이런 전력 설비 쪽들과 전력 쪽 이런 쪽들도 함께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메인 섹터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 대장주들은 여전히 시세를 추적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봤던 로봇에 이어서 오늘 굉장히 강한 섹터 전력으로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특징 섹터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캠트로닉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 수요 증가, 이 부분 때문에 내년까지 초대박 행진이 나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HBM을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거예요. 특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업황 개선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가 10% 이상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피롭틱스라든가 JNTC라든가 캠트로닉스라든가 테이펙스, 태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요.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서 집중을 본다면 저는 유리기판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필옵틱스라든가 캠트로닉스 그리고 JNTC 정도는 우리가 조정 시에는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이것들 역시도 중기로 끌고 가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로 우리 유리기판 살펴봤습니다. 다냐쌤과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안에서의 종목들을 오늘 다 갖고 있겠어요. 특히 유리기판 안에서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JNTC 눌렸을 때 매수 사인 받았습니다. 자, 다냐쌤과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정보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과 함께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냐쌤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마감 100점 불패 이제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은 신고가를 넘어선 자리에서 마감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2.7%의 강세, 코스닥은 1.6%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좋죠. 특히나 오늘 원달러 환율 또한 떨어지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듯합니다. 15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1월 3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강보합선에서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 직후에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오늘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는데요. 마감 지수 들어옵니다.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74%의 강세, 오늘의 고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4,220선,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코스피 경신했고요. 코스닥 또한 1.6%, 오늘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코스닥 또한 오늘 연고점 91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환율은 4원 70전 떨어진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수급 보실까요? 외국인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팔자를 보였습니다. 거래소 외국인들 7,400억 원의 매물 출회, 기관은 오늘 담았고요. 개인도 오늘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은 3,400억 원가량 오늘 매수 강도를 조금은 줄여내면서 선물 시장으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 11만 1,0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11%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62만 원 안착한 채 오늘장 마무리가 됐고요.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은 0.5%의 반등 성공해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속적인 상승폭 확장을 보여주면서 8만 6천 원 선을 넘겼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보시죠. 역시나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기아 정도가 쉬었습니다. 기아 1.8%의 약세, 현대차도 장중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 그리고 조선주, HD현대중공업 1%,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0.9%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2차 전지 돋보이죠. 에코프로가 7%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고요. 알테오젠도 강했습니다. 알테오젠 7% 강세, 52만 원 선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의 날이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적인 상승 11% 급등하면서 50만 원 목전에 둔 채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 이 낙폭을 만회해낸 종목들이 많습니다. 파마리서치가 0.18%의 하락 보였고요. 최근에 강했었던 비만 치료 관련주들 펩트론이 2.5%의 하락으로 오늘장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장 마감까지 챙겨봤는데요. 와, 시장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우리 어떠한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김정엽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진단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장 굉장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한 줄 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또 종가 흐름들 보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랠리가 또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다시금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좀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지금은 주도 업종들 혹은 이제 주도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가 확실히 잘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9월 달에서는 이제 뭐 반도체들이 중소형주들도 이제 화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넘어오면서부터는 2차 전지들이 또 화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월 달 아니면 뭐 9월 달 지나가는 흐름 안에서는 과거보다는 로봇주가 잠시 주춤하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지만, 확실히 뭐 주도 테마의 흐름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로봇주들이 오늘은 또 다시 또 랠리를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다음에 대장격의 종목들도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 간의 순환매는 기분 좋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안 그래도 뭐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오늘 또 사고를 한번 쳤죠, 위쪽으로. 그러면서 코스피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안에서의 순환매를 조금 더 좀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극제를 오늘 좀 뿌려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뭐 새로운 기록을 뭐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되기 직전에 또 지수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뉴스라던가 아니면은 관세 이슈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뭐 재료 소진들도 나오고 뭐 차익 매물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뭐 AI 협력 뭐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좀 뭐 로봇 쪽의 뭐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상회의 이후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을 받고 기대감으로 전환을 해서 증시를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스닥 증시가 변동성이 좀 많이 세서 중간중간에 좀 흔들리는 그림들이 나오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그림들이 그냥 예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의 흐름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흐름들이 뭐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놨었던 그런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뭐 발빠르게 반응하는 그림들이 잘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오늘 바닥에서 흐름들이 좋았고요. 가온칩스 흐름도 좋았고, 앞서서 제 방송 전에는 그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반도체 안에 있는 뭐 테마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도 오늘 뭐 확실히 좀 힘이 좋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방 통해서 요즘 또 많이 공개를 해드렸었던 낮은 가격에서 준비하기 좋은 뭐 한미 반도체,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뭐 흐름들이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또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잘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로봇주 쪽의 흐름이 너무 강하게 나왔죠. 두산 로보틱스도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급등을 했고,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오늘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갈 기세로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대장주가 죽지 않았고 오늘 또 중소형주들의 불을 붙였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랠리는 지속성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테마 안에서, 이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는 여전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로봇주에서 새로 담고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 왔었던 그런 큰 수익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차분하게 또 준비하시고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마감의 특징 주들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서 시장 소개를 할 때 말이 좀 너무 많았었던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를 오늘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할 말이 굉장히 좀 많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내용들은 제가 방송 통해서 혹은 뭐 이제 주주비책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쪽을 우리가 공략을 하고 여전히 위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열심히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강한 액션이 나왔어요. 최근에 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엔비디아 쪽과의 협력 관계는 더욱 두터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에 나온 뭐 실적은 여전히 또 상상을 좀 초월하는 굉장히 좀 좋은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 그 안에서는 이제 HBM의 키워드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갔었던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HBM 쪽 안에서도 시장의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아직 뭐 2026년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이제 공장을 풀 가동시켜서 만들 수 있는 모든 HBM을 완판을 좀 시켜놨다라고 좀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얘기를 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HBM 쪽의 수요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적인 측면 안에서 앞으로 수익성을 더 키워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도 충분히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차트를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그냥 뭐 한없이 그냥 위쪽을 찌르면서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열심히 또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10만 전자를 넘어서서 또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이제는 11만 전자까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못해도 15만 전자 이런 그림들이 올해 안에 또 만들어지는지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흐름도 좋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한테는 수심이 아직까지는 크게 전달이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덜 올라간 그런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도 이제 좋은 반응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새로운 수익 종목들로 세팅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 통해서는 한미반도체 14만 원 이하 매수도 재차 강조를 드렸었고요. 뭐 가온칩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또 오늘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요. 기분 좋게 좀 기대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정보방 통해서 항상 또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그 다음 순환매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셔서 새로운 수익 종목들을 같이 또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정보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더 편안하고 좋은 수익 누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특징주도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로보티즈를 좀 한번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요, 우리 로봇주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강하게 튀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는 그림이 나와줬었고, 로보티즈는 안 그래도 잘 가는 그런 대장격의 종목이었는데 오늘 뭐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이런 그림들이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증시에 로봇주들이 너무 잘 가고 있죠. 저도 뭐 9월 달에 로봇주들을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상승 강도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로보티즈의 흐름까지 보니까 로봇주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구나. 여전히 랠리는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전망들을 주가에 좀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사실 우리나라 뭐 기술주들이 엔비디아랑 연결고리를 잘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만큼 강한 이슈가 뭐 더 있을까 싶은데, 로봇주들도 이번에 그 깐부치킨 회동 이후에 로봇 기업들이 재차 부각이 됐죠. 그래서 삼성 쪽에서 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반응이 나왔고, 그 다음에 LG 쪽에서 이제 밀고 있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인 지원들도 뭐 피지컬 AI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좀 뉴스가 나온 지 지나긴 했지만 뭐 노랑봉투법 수혜라던가 로봇주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뭐 정책적인 그런 이슈들도 여전히 뭐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AI 관련된 뭐 그 정부의 정책 전략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지컬 AI가 뭐 계속해서 또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차 쪽 안에서도 로봇 투자에 굉장히 좀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로봇 자동화를 또 미국 공장에 또 발빠르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뭐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또 부각이 되고 하면서 서로 간에 또 좋은 이슈들이 좀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어서 로보티즈도 흐름이 좋죠. 로봇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뭐 힘은 상당히 좀 강하구나. 뭐 반도체도 그렇고 로봇주들도 그렇고 아직은 뭐 대형주들이 이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더 두드러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로봇주들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충분히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담감들은 뭐 항상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나오는 순환매들을 노리면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후속 종목들을 잘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먹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지금 뭐 로봇 들어가는 기업들은 뭐 덜 올라간 걸 아무거나 담아도 뭐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로봇주가 어디까지 또 흥행을 하게 되는지 우리한테 또 얼마나 많은 수익들을 또 다시 한번 남겨주는지 한번 기대를 하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로는 로보티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종목 AS 하나씩 가볼 텐데요. 자, 먼저 엔캠과 한미반도체 같이 봐볼게요. 엔캠은 우리 수익이 17% 넘긴 자리고요. 한미반도체 꾸준히 말씀 주셨는데 이 종목 또한 AS 같이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앞서서 제가 뭐 말씀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좀 빠르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50% 가까운 수익률을 한번 달성을 했었던 기업이죠. 그리고 다시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저는 재차 매수를 한번 다시 제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뭐 반도체 쪽에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다시 한번 붙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우선순위로 좀 먼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시를 드렸고요. 앞서서 반도체 업황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앞으로의 또 순환매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제 정보방 들어오셔서 아니면 방송 보시고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률 키워가는 그림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지난주에는 좀 밀렸어요. 그래서 수익을 조금 좀 반납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오늘 뭐 확실히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라고 다시 한번 또 액션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엔캠도 저는 뭐 추가적으로 현금을 좀 가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재매수로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제시드렸던 뭐 신성 ST라던가 아니면 뭐 코스모 형제들 2차 전지를 새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놨었던 이런 그 뭐 반도체 종목들은 이번 주에 또 성과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고요. 로봇주들도 이미 뭐 좀 성과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이제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저는 2차 전지 라인이 상당히 좋은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여겨보시고요. 과거에 제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제시 드리고 포인트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또 익절이 나갈 때는 또 매도 안내들도 같이 드리고 하니까요. 또 정보방 안에서 좀 들어오셔서 이제 눈으로 좀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고 어떻게 수익 내는지 충분히 가이드라인이 잘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AS 해봤습니다. 엔캠과 한미반도체, 우리 김정엽 전문가님의 정보방 오셔서 추가적인 전략들 다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클로봇 AS 가겠습니다. 수익이 150%를 넘겼어요. 지금 자리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뭐 사실 클로봇은 지금 AS는 딱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익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AS 종목으로 선택을 했고요. 클로봇은 우리가 9월 달에 잘 준비를 했었죠. 제가 TV 방송에 나가서 현대차가 지금 로봇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매수 그 뭐 시기들도 잡아드렸고 저희 또 같이 함께 하시는 유료 회원분들도 준비를 하니까 장중 제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같이 참고하셔서 진심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봇주는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클로봇이 오늘 신고가를 썼다는 게 저는 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저는 뭐 지금까지 잘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이 났었고 여전히 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됐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우리가 로봇주들의 순환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충분히 또 준비할 만한 새로운 종목들이 있고 이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로봇주들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또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봇은 지금 뭐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죠. 오늘 바로 또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어디까지 한번 가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150% 이렇게 나왔는데 앞자리가 뭐 이제 2로 바뀔 때까지 한번 좀 잘 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클로봇 AS 해봤습니다. 오늘 히든카드는 과연 어떤 섹터에서 주실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섹터 받아볼까요?
네, 오늘 제가 클로봇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같이 특징주로 로보티즈와 함께 봤었죠. 로봇주들의 대장주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죽지 않았고요. 확실히 이 업종 간의 테마 간의 순환매가 확실히 두드러지다 보니까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가는 섹터, 가는 업종들이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주들 안에서는 앞서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고 대장주가 죽지를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따라가는 종목들은 저는 충분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있었지만 제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로보라는 종목도 그 후속주로 우리가 잡아서 상당히 좀 좋은 수익들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제가 그 후속주로 이제 잡아드렸는데 유일 로보틱스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손쉽게 두 자리 수익률이 이어지는 그림이죠. 이런 식으로 좀 덜 올라간 로봇주들의 순환매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고점 부담 없이 충분히 또 좋은 수익들이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그냥 말 그대로 가장 덜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은 충분히 다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그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과 행사들, 뉴스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행사 안에서도 AI 기반 로봇 기술을 지원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또 기술력을 좀 뽐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도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 기업의 내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성장 드라이브가 제대로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지금 기술적인 위치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덜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림이 아니고 충분히 이제 9월 달에 상한가도 보여줬었던,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이후에는 연속적인 상한가도 보여줬었던 흔히 말하는 끼는 제대로 장착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정고점의 언덕, 이 매물대 이것만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과거처럼 또 좋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제가 제시드렸던 클로봇이라던가 로보 이런 종목의 후속 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은 정보방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보 받고 같이 또 수익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빠르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익 진짜 잘 주시는 김정엽 전문가님의 정보방 안에서 오늘 로봇주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그 로봇주 잘 잡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로봇 가는 거 보고 다들 소외감 느끼셨을 분들 많으실 텐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